자, 이제 4교시 진행하겠습니다. 258페이지 펼쳐주세요. 자, 33조 2항 3항입니다. 자, 공무원인 근로자에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통상적 의미에서는 근로자가 맞다. 맞죠? 근로자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률이 정한 자 이외의 사람은 근로상권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가 어떻게 보냐면, 이제 법률에서 그 사실상 노무종사자 같은 경우는 근로상권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경찰 같은 경우, 뭐 소방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근로상권이 없죠. 경찰이 파업하면 큰일 나잖아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무원의 단체 행동권을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X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무슨 말이에요, 이거? 자, 법이 정하지 않은 사람은 근로상권이 없잖아요. 없잖아. 그러면 단체 행동권 전면 부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찰은 단체 행동권 없거든. 그죠? 그래서 공무원에 관해서 단체 행동권 전면 부인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틀렸단 말이야? 왜 틀렸습니까? 여기 그냥 공무원이라고 돼 있고 법의 규정이 있다 없다 명시가 없잖아요. 이게 명시가 없단 말이야. 이게. 예를 들어서 법률로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은 근로삼권이 없을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근데 법률로 정했는지 안 정했는지도 판시하지 않고 그냥 공무원은 이게 없을 수 있다. 틀린 말 되는 거예요. 틀린 말. 법률로 정하지 않은 자에 한해서 없다. 그게 아니잖아요. 법에 따른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 모두를 다 포함한 말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3항. 주요 방산업체의 단체 행동권 이제 부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주요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이제 판례에 따르면 특수임무 종사자의 경우에도 전면 부인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방산업체, 특수임무 종사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근로삼권은 법으로 제한으로 부정될 수 있다. 틀렸죠, 이건. 그 뭐가 제한 부정되는 거예요? 단체 행동권만 제한 부정이 되는 겁니다. 근로삼권 전부를 제한 부정한 다음 틀린 말 되는 거죠, 또 이것도. 단체 행동권에 한해서 제한 부정이 되는 거예요.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판례 들어보겠습니다. 기술 정리. 자, 공무원도 근로자 성격을 가지고 있다. 1번, 2번, 3번 보시고, 자, 4번. 자, 공무원에게 근로삼권을 일차 허용하지 않으면 위헌. 어떻게 해야 돼요? 법률이 정하는지 아닌지 그 문구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틀렸고요. 위헌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법률이 정하는 자 이외에 노동상권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노동상권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적용할 수가 없다. 돼 있죠. 자, 무슨 말입니까? 자, 법률이 정하는지 안 정하는지 상관없이 근로상권을 부정하게 되면은 헌법 33조 위반되기 때문에 바로 위헌이 된다 이거예요. 33조 위반으로 위헌이 되면 37조 2항은 따질 필요가 없다 이거죠. 적용되지 않는다 겁니다. 33조 위반 위헌되면 37조는 적용될 필요 자체가 아예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 6번. 그렇게도 하고 또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자, 여기. 자, 법률이 정하는 사람만 근로삼권을 가지게 되죠. 그럼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람은 기본권이 없잖아요. 기본권이 없죠? 자, 기본권이 없으면 기본권이 있어야 제한을 받을 때 혼소를 청구해서 침해되는지를 심사해 줄 거 아닙니까? 근데 법으로 정하지 않은 사람은 기본권 자체가 없으니까 혼소를 청구하면 안 받아주죠? 가! 그런다고. 그러니까 침해 여부에 대해서 37조 2항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죠. 이게. 그렇죠? 기본권 자체가 없으면 혼소 청구 자체가 안 됩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자, 6번. 자, 5급 이상 노동가입 금지 합헌. 고위공직자는 노동상권 부정할 수도 있어요. 자, 소방 공무원도 부정. 불러면 꺼야 될 거 아니에요. 파업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자,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차소 단위를 행정부로 규정하여 노동부만의 결성을 제한한 거. 이것도 이제 합헌이라고 봤습니다. 자, 공무원들이 보면은 국방부, 문화부, 뭐 행안부, 노동부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각각 단체가 있는 게 아니고 행정부 전체 통틀어 한 개만 노동조합을 만들겠어요. 노동조합을. 그죠? 청소하시는 분들, 사실상 노무종사자들. 이건 합헌이었습니다. 합헌. 어쨌든 만들게 해줬잖아요. 합헌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자, 근로삼권을 사실상 노무종사자, 뭐 청소하시는 분들만 인정하는 것도 합헌. 자, 10번에
그 밖의 공무 외의 일도 명확성치 협치가 된다. 봤고요. 그 다음 11번. 자, 그 근로조건 향상하고 관계가 있는 거라면 단체 교섭을 해야겠지. 근데 근무 조건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는 교섭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그건 제외해도 괜찮다 봅니다. 자, 12번. 자, 근로자의 근로 3권을 뭐 전면 부정, 당연히 위헌이죠, 이건. 당연히 위헌. 그 다음에 13번. 자,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그 근로 3권을 제한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구체로 제한한 의미 없이 허용 여부를 그 주무관청 조정 결정에 따라서 포괄 위임하고 있는 것은 위헌. 어떻게 해야 돼요? 법으로 정해야지, 법으로. 시행령이 다 위임하면 안 됩니다. 위헌. 자, 그 다음에 14번. 자, 청원경찰로서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 자, 청원경찰은 그 사인이에요, 공무원이에요? 사인이죠, 사인. 사인이니까 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일로. 일로. 그래서 국회나 청와대나 공공기관 근로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 의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 청원경찰은 근로자라고, 근로자, 일반 사인. 그러면 근로 3권을 다 보장해 줘야지. 왜 부정하냐고. 공무원도 법에서 정한 사람 인정하는 판에, 그죠? 그래서 위헌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위헌 나왔고요. 15번 보시고 16번. 자, 특수경비원은 주요 방산업체 직원과 똑같아요. 그래서 단체 행동권에 한해서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쟁의를 금지해도 합헌입니다. 자, 그 다음 17번. 자, 사립학교 교원에 한해서 그 집단행동이 금지가 되었었는데 이거 합헌 나왔습니다. 자, 예전에 이제 합헌이 나왔기 때문에 그 집단행동 금지가 되었었는데 요 판례 나오고 나서 지금은 이제 노동상권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법이 개정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자, 교원 노조 주된 주체를 원칙적 재직주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합헌. 자, 원래 이제 사립학교 교원들은 근로 3권이 원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합헌이 나왔단 말이에요. 합헌인데도 이제 국제 비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근로 3권을 만들어 줬죠. 현재 있습니다. 현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있긴 있는데 현재 그 교원으로서 재직 중에 있는 사람만 근로 3권을 가지게 되고 해고된 사람이 있죠. 해고돼 잘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외를 시켜야 돼요. 제외시켜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해고가 됐는데도 노조에서 내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노조원으로 이제 감싸주게 되면은 법으로 보호하지 않게 됩니다. 법으로 보호하지 않는 걸 뭐라고 그래요? 법 외 노조라고 그러죠. 법 외 노조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 그게 그 아래 바로 있어요. 다 연결해서 써놨습니다. 읽기 편하게. 자, 19번. 교원 아닌 사람이 만약 일부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건 이제 법 외 노조로서 법 테두리 밖에 있는 노조로 보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합헌. 자, 20번입니다. 자, 이제 대학교원에 대해서 이제 단결권을 부정한 판례가 있었죠. 요거 이제 둘 다 위헌받았어요. 자, 20번, 21번 쭉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대학 교원이 있는데 공무원인 교원이 있고 공무원이 아닌 교원이 있고 공무원이 아닌 교원이 있고 자, 공무원이 아닌 경우는 사인이라는 거죠. 사인이기 때문에 이제 목수해법을 따질 때 둘 다 위헌 나왔어요. 근데 공무원은 어느 정도 제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수는 맞는데 해법이 X라서 위헌. 근데 공무원이 아니라는 건 이제 공안이죠. 공안. 사인이란 말이에요. 사인한테 금지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알 수 없다. 목적이 부당이 돼가지고 목수해법 다 X가 돼서 위헌됐습니다. 결국 둘 다 위헌이에요. 이렇게. 자, 20번. 자, 교원노조 설립하거나 가입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초중 그 교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교원, 공무원 아닌 대학교원, 일반 사인인 대학교원에 대해서 단결권을 부정하게 되면 목적이 X가 되니까 목수해법 다 X가 됩니다. 위헌. 21번. 자, 두 번째 줄. 공무원 아닌 교원의 단결권 제한은 목수해법 부정돼서 위헌이고 교육 공무원인 대학교원에 관한 제한은 목수는 동그라미인데 해법이 X라서 위헌되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뭐 둘 다 위헌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해고 예고제도와 연차 휴가. 자, 일단 이제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 그 해고할 때 먼저 예고를 해야 되죠. 예고. 연차 휴가. 이게 전부 다 이제 근로의 권리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로의 권리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당연히 준할 수 있는 거다 이겁니다. 자, 해고예고 제도가 근로의 권리에 포함이 되어 있다. 다만 넓은 입법 재량이 있다. 그래서 이제 3번. 자,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예고를 미리 안 해도 합헌. 월급 근로자는 안 하면 위헌 이렇게 되죠. 자, 일용직은 뭡니까? 매일매일 일하고 일당 버는 사람이에요. 미리 알리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습니다. 근데 월급 근로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이번 달 월급 받았으면은 그 다음 달도 일을 하겠거니 예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를 때 갑자기 자르면 안 되고 한 달 전에 미리 알려줘야 돼. 다른 층 알아볼 수 있도록. 내가 위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용직은 바로 잘라도 합헌. 월급 받는 사람들은 바로 자르면 위헌 이렇게 됩니다. 자, 연차휴가입니다. 자, 첫 번째 연차휴가도 근로의 권리에 포함된다는 거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직 처분 받은 것은 연갈수에서 공제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일을 잘못 처리해가지고 정직 처분을 받았어요. 5일간. 근데 연차휴가가 이제 1년에 한 20일 정도 연차를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너는 정직 처분 5일 받았으니까 연차휴가 5일을 쓴 거다. 앞으로 15일 남아있다. 이렇게 본 거죠. 15일 남아있다. 전 놀러 간 거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 연차휴가라는 거는 놀러 가는 휴가가 아니고 회사에 나오지 않으면 다 연차 포함되는 거다. 그래서 5일 썼다고 봐가지고 15일 남았다고 봤습니다. 합헌. 정직도 연차에 포함시켜버립니다. 자, 7번. 자, 1년 미만 대상자 같은 경우는 그 퇴직급여 제한 그 지급 대상 제외도 합헌. 자, 1년 이상 단위화 특권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연차휴가도 1년 이상 단위화 보장 받아요. 그래서 1년 미만은 퇴직금도 보장 못 받죠. 연차도 보장 못 받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자,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할 때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인 사람은 퇴직급여를 안 줘요. 그럼 퇴직금 받으려면 이제 하루 몇 시간씩 일해야 되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3시간씩 일하면 15시간이죠? 그래서 하루 3시간 이상씩은 일을 해야 돼. 4시간씩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퇴직금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 3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퇴직금이 없어요.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시간짜리 쓰지 않고 3시간만 알바를 쓰는 경우는 퇴직금 안 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거. 합헌입니다. 자, 오른쪽 노동쟁이 1번. 자, 33조 근로삼권 주체는 근로자만 명시하고 있을 뿐이지 사용자는 없다고 그랬죠. 사용자는 없어요. 그 다음 노동조합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의무 같은 건 없습니다. 왜 종교단체만 세금을 면제시켜줍니까? 노동단체도 세금 면제시켜주세요. 자, 어느 단체에 세금 면제할지는 입법재량. 자, 그런 의무죠. 그 다음에 자, 3번. 자, 노조법은 법 동그라미 사용자 지정 폐쇄의 권한을 포함시키고 있다. 자, 이제 노사 간에 이제 파업을 할 수가 있는데 쟁의를 할 수가 있는데 회사는 직장 폐쇄를 하죠. 노동조합은 파업하죠. 단체 행동권. 헌법에는 얘만 있고 얘는 없어요. 근데 법률에 얘가 있는 거예요. 얘가 있습니다. 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먼저 해야 되냐면 얘가 먼저 할 수는 없어요. 먼저 할 수는 없고 파업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응해서 폐쇄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말이 다음에 나와 있죠. 그래서 사용자 지정 폐쇄는 쟁의회의를 개시한 이후에만 할 수 있다. 파업이 없는 상태에서 지정 폐쇄는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 쟁의 목적은 근로조건 향상이다. 정치 목적을 위해서 못하는 겁니다. 자,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다는 거 쭉 보시면 되죠. 민사형사심 면제가 되고요. 그 다음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결산, 재산 상황 같은 거 있죠. 국가에다 보고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자,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5개가 있어요. 그럼 회사가 누구랑 협상해야 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서 하나만 나와라 합니다. 대표 하나 나와라. 우리도 하나 나갈게. 단일화합니다. 합헌. 자, 특수경비원은 주요 방산업체랑 똑같이 본다고 그랬습니다. 쟁의행위 금지에도 단체 행동 금지에도 합헌. 그 다음 필수 공익사업이 있습니다. 뭐예요? 전기, 가스, 수도, 철도 이런 거. 꼭 필요한 것들이죠. 이거는 파업을 못해요. 못하고 만약 할 수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직권 중재부 결정을 해가지고 그 국가에서 중재를 반드시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합헌이고요. 자, 13, 14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이제 거의 다 끝났네요. 환경권입니다. 자, 35조.
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의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자, 국민 동그라미 환경 보정 노력 의무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이제 모든 의무는 그 국가 의무였거든요. 국가 노력하는 거예요. 뭐 보장 수급권을 줘라, 국민한테 뭐 재해 보상 재해를 예방해라, 다 국가 의무였는데 환경권은 국민의 의무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환경은 후손에게서 빌려 쓰는 거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도 노력해야 돼. 국가도 노력해야 되고 국민이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 이제 고아래 플레이론. 자, 이제 환경권이라는 것은 재산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생명 신체를 보호하려고 환경을 보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궁극적 설명지를 맞고요. 자, 니은번. 자, 침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성이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성이죠. 두 개 다 있다는 거예요. 두 개 다 있다.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요구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자, 국가 의무는 뭡니까? 포괄적, 일반적 의무죠. 구체적, 특정한 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리을번. 환경 그러면 이제 무슨 환경이에요? 자연환경, 숲, 풀, 나무 그것만 되는 거 아니죠. 생활환경도 환경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소음이 막 나는 것도 생활환경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미음번, 자, 비읍번. 자, 환경권은 이제 헌법에 따라서 직접 요구하는 건 아니고 사회권이다 보니까 법에 따라 구체화되어야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자, 따라서 고아래 환경권에 기해서 직접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다. 틀린 거죠. 어떻게 됩니까? 법으로 구체화되어야 권리가 생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른쪽 기출정리 1번. 자, 산에 이제 환경을 파괴하니까 도롱뇽이 살 수가 없어요. 도롱뇽이 혼선을 청구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람이 청구해야죠. 그다음 조망이익 자체는 법으로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앞에 우리 창문을 가려갖고 조망이 침해됐습니다. 그럼 손해배상 청구 원래는 못하는 건데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면 그땐 법적 보호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판례번호 보니까 다라고 돼 있네. 민사 판결이에요. 그 손해배상 사건 민사 판결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이렇게 있는데 앞에 집이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럼 조망권이 침해당했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 앞을. 그죠? 그래도 손해배상 청구 못하는 게 원칙. 그럼 이제 어떤 때? 여기가 한강이야. 한강. 그럼 한강 뷰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건 소송 제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그거예요. 기준이 여기 한강 뷰가 보이는 집이 있고 한강 뷰가 안 보이는 집이 있는데 이게 요 집도 뭐 한강 뷰는 얼마지 이게? 뭐 한 20억? 20억. 얘도 20억 똑같아. 그럼 가치가 없는 거야 별로. 근데 한강 뷰가 안 보이는 건 20억인데 한강 뷰가 보이는 건물은 25억이야. 뭔가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럼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5억 내놔라. 네가 나의 5억 가치 뺏어갔다.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중요한 소송을 한다는 게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고 가격이 높거나 그런 경우는 그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3번. 자, 환경 부담금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 이제 환경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환경을 그냥 국가가 자기 돈으로 꼭 보호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면 뭐 생수를 파는 사람한테 환경 수질 개선 부담금을 걷어가지고 그 돈을 걷어서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부담금 합헌. 자, 교도소 안전천막 설치 합헌이죠. 저기 독거하는 방이 금지된 방이 있는데 조그만 창문에 쇠창살을 쳐놔갖고 바퀴가 안 보입니다. 그래도 합헌이야. 너 그걸 나가려고 그러지? 도망가려고 그러지? 합헌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자, 공익사업법의 사업 인정 의제 이것도 이제 합헌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산이 있는데 도로공사에서 이렇게 도로를 뚫기로 했어요. 터널을 뚫기로 했다고. 그래서 그 사업을 해도 좋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니 환경 파괴하는 겁니까? 혼설 청구했지. 근데 혼자가 뭐라 그럽니까? 도로를 뚫어도 좋다 그랬지. 그 주변 환경을 파괴해도 좋다고 말한 적은 없잖아요. 환경 파괴해도 된다고 말한 적은 없다. 합헌이다. 도로는 뚫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된 겁니다. 환경권 침해를 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자, 악취가 배출되는 사업장이 있는데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자, 관리적 지정을 해야 국가가 이걸 관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혼설 청구한 거예요.
저기 정부에서 우리 동네를 환경 악취 구역 지정을 했습니다. 집값 다 떨어집니다. 그래도 합헌. 그래서 지정을 해야 이제 관리해서 좋은 동네 될 거 아닙니까? 합헌. 자, 그다음에 법률로 정하면 보시면 되겠고 8번. 자, 소음 규제 기준 부재 위헌 나오고요. 자, 이제 환경소음 쭉 나옵니다. 이제 환경소음은 9번, 10번, 11번 묶어서 보고 12, 13 묶어서 보면 됩니다. 이렇게. 자, 새만금 간척지 사건이죠. 자, 여기가 이제 새만금인데 이제 그 간척 그 갯벌 지역을 다 메꿔 가지고 땅으로 매는 간척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상 지역 안에 사는 사람이 제가 조개를 잡던 터전을 잃었습니다. 환경 파괴돼 갖고 조개를 못 찾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를 본 게 맞단 말이에요.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밖에 사는 사람들, 저기 서울 사는 사람들, 지역 밖에 사는 사람들이 소를 제기하려고 그래요. 자, 이제 헌법이나 이제 법에 따라서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하려고 그러니까 그럼 너는 뭐를 침해당했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건 안 되는 거고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이 되면은 그때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언제? 제가 서울 사는 사람인데요. 여기를 간척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아픈 정도를 떠나서 제가 여기 양식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망가지게 생겼습니다. 실제 사업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입증되면 소재가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렇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자, 9번. 자, 간척 지역 안에 사는 사람은 구체적 이익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소송 제기를 바로 할 수 있다. 적격이 있다. 2번. 대상 밖에 사는 사람들은 헌법이나 환경법에 근거해서 소를 제기할 적격이 원칙은 없다. 11번. 추상적 이익만으로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그러나 그 간척지 안에 내 사업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서 침해 우려가 입증된다면 그때는 소를 제기할 때 받아주겠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다음에 12번입니다. 자, 환경소음이 이제 또 나왔어요. 자, 공장이 이제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연기가 막 나요. 이렇게 여기 막 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 이제 3년 전부터 사람들이 막 죽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아무래도 요 배출 가스 때문인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과관계 입증을 해줘야 되겠죠. 누가 합니까? 이 사람 서민이 하는 게 아니고 대기업이 입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연기와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 관계없다를 입증해야 배상 책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입증 못하면 배상 책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럼 사업자가 3개야. 그럼 누가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연대에서 배상하는 겁니다. 무조건 약자한테 유리하게 하는 거예요. 유리하게. 그래서 이제 각 사업자가 여러 개면은 전부 다 연대 배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증 책임도 가해자 측에서 대기업 측에다 부담시키는 겁니다. 자, 전부 다 이제 서민을 위해서 다 유리하게 판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혼인과 가족 생활의 권리. 자, 36조입니다. 36조. 자, 기출 정리 바로 볼게요. 자, 2번. 헌법은 48년 제정 당시부터 남자 여자 똑같은 권리를 가졌다고 규정이 돼 있었어요. 맞습니다. 뭐 옛날에 뭐 남자가 우월하다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었어요. 남녀 동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양육권은 헌법상 기본권이죠. 육아 신청권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사실혼 같은 경우는 이제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죠. 따라서 상속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혼 단계에서 남편이 죽으면 그 처가 상속을 못 받아요. 자, 그다음에 5번. 자, 계모자 간의 법적 혈족 관계가 소멸되도록 했습니다. 탑헌이고요. 옛날에 이제 새엄마하고 그 자식하고 그 가족이었거든. 가족. 엄마였거든. 근데 90년 예 민법 개정이 9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인척 관계로 바뀌었어요. 합헌. 자, 부모의 자녀 교육권 헌법상 기본권 보호받고요. 이름을 지을 자유도 기본권 보호받고, 자, 그다음에 부성주의 원칙도 그 합헌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거기 8번 보면은 국적이랑 항상 같이 비교하죠. 국적, 그다음에 이제 성. 그래서 이제 부의 국적을 그 절대적으로 취득을 해야 된다. 부의 국적을 원칙으로 하되 엄마를 예외로 선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럼 둘 다 절대는 이제 위헌이에요. 위헌이고 국적은 아빠를 원칙으로 해도 그것도 그래도 위헌이에요. 남녀 똑같다고. 남녀 대등. 근데 성은 아빠를 원칙으로 해도 합헌이 됩니다.
아빠를 원칙으로 해도 이제 합헌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그러면 이제 엄마 성 따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따를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부성을 강제, 이율적으로 강제하면 위헌이고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엄마 성 따를 수 있다면 합헌되는 거예요. 자, 호주제의 위헌이죠. 자, 10번 체크하시고. 자, 이거 최신 판례입니다. 아주 중요한 판결이죠. 자, 팔촌의 직결적, 팔촌의 혈족에 대해서 이제 혼인을 금지했습니다. 자, 혼인 금지 조항은 합헌이고 무효로만 된 게 위헌이에요. 자, 팔촌 이내 금혼. 그러니까 사촌이나 이제 친척끼리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촌이 친척끼리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합헌. 자, 친척끼리 결혼하면 이제 왜 금지하는 거예요? 같은 핏줄 친척끼리 결혼하면 열성인자가 나올 수가 있죠. 그 찐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나오는 건 아니야. 확률이 그래서 확률이 이제 아주 높은 건 아니고 0.01% 조금 더 높아집니다. 조금 더 높아진다. 그래서 이제 그건 금지하는 게 맞다. 합헌. 근데 이제 이걸 무효로 한 게 위헌인 거예요. 예, 무효로 한 게 위헌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 자, 얘하고 육청 관계인데 둘이 사랑해서 이제 결혼했어요. 결혼했고 물론 이제 뭡니까? 혼인신고는 못했겠지. 살고 있다고. 근데 둘이 이제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얘가 커가지고 6살이란 말이에요. 6살. 근데 이게 밝혀지면서 이게 이제 무효가 돼버려요. 자,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둘이 남남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건데? 갑자기 엄마 아빠가 이혼이 되는 거예요. 남남이 돼버린다고. 남남이.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혼외자가 돼버려요. 갑자기. 이상하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무효로 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취소 사유로 해두면 될 거 아니냐. 취소 사유로. 그래서 일단은 효력이 있다고 보고 이런 경우라면 효력을 유지해주고 아닌 경우 취소하면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다. 왜 일률적 무효냐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위헌이 된 겁니다. 취소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금원 조항을 물으면 합헌이고 무효 조항을 물으면 그게 위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위헌결정 때리지 않고 헌법 불합치를 때렸죠. 자, 왜 헌불을 때린 거예요? 왜 헌불? 자, 이거는 유효인데 이게 잘못돼서 지금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헌법 불합치를 때려서 효력을 유지하면서 법을 고쳐 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위헌을 때리면 어떻게 돼요? 위헌을 때리는 순간 이 두 개가 다 효를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때다 싶어갖고 막 결혼 다 하는 거지. 친척끼리 막 결혼하면 난리 난다고. 그죠? 그래서 다 위헌 때릴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을 땐 헌법 불합치 해가지고 틀린 것만 고쳐라 하는 겁니다. 이게 헌법 불합치예요. 자, 11번. 자, 합산 것의 위헌이죠.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하면은 그걸 장려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줘야 되는데 세금을 더 걷어가 버려. 잘못된 거죠. 위헌. 자, 12번도 세대별 합산 위헌. 13번도 위헌. 근데 한 세대가 주택이 3개 이상이면 중과세 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3개라고 해서 꼭 부자는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있는데 남자는 서울 살아요. 여자는 여기 뭐 창원에 살고 있습니다. 집이 각각 원룸 조그만 원룸 하나씩 있다고. 조그만 거. 근데 또 결혼했어. 그럼 만날 수가 없잖아. 대전에 방을 하나 또 잡을 수 있잖아. 이렇게. 방 집이 3개라고. 비싼 집도 아니야. 비싼 집도 아니라고. 이런 경우까지 중과세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률적 중과세 잘못된 거다. 얼마든지 그 중과세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외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중원 청구권자. 자, 중원 판례가 이제 14, 15번 나옵니다. 자, 볼게요. 자, 중원이라는 것은 그 중복된 혼인이죠. 네, 결혼 2번 했다 이거예요. 자, 갑이 이렇게 A랑 전혼을 했어요. 그다음에 여기 후혼을 또 한 겁니다. 이렇게. 자,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죠. 그러면 일부 다처제. 사우디 가면 그러잖아요. 그럼 일부 다처제가 되면 남자한테 좋아요, 나빠요? 뭘 몰라, 솔직히 말해봐. 일부 다처제가 제도화되면 남자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아? 왜? 처를 많이 걸릴 수 있잖아.
많은 처를 건드릴 수 있다고. 처가 막 20명, 30명 쫙 된다고. 엄청 좋아합니다 지금. 그래서 1처 이제 일부 다처가 되면 이제 좋을 것 같죠? 안 좋은 거예요. 남자가 처를 많이 거느릴 수 있잖아요. 상위권이 독식합니다. 그러면 국민의 절반 이상은 결혼을 못해요. 일부 일처제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나마 나한테 여자 하나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착각하면 안 돼. 일부 다처 좋은 줄 알아. 그게 아니라고. 그럼 선생님 저는 양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니라니까. 자 양반인 줄 알지? 다 평민인 거야 평민. 아시겠죠? 그 일부 일처가 좋은 거야. 남자한테 좋은 거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좋다고 그런 거죠 아까. 그래서 좋다고 한 거야. 그죠? 하여튼 이제 2번 결혼했어요. 2번. 그럼 2번 결혼하면 이거 혼인신고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는데 가능은 해. 왜 가능합니까? 사우디에서 예를 들면 뭐 프랑스에서 여자랑 하나 결혼했어요. 프랑스 여자랑. 그리고 이건 이제 프랑스 혼인신고 됐기 때문에 우리 모른다고 한국에선. 한국 결혼 또 하면 신고할 때 받아준단 말이에요. 2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얘가 이제 번처고, 그러니까 첩이에요. 첩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이거를 취소하고 싶겠죠. 이게 무효사유가 아니에요. 무효사유가 아니고 취소사유입니다. 취소사유. 그래서 일단은 효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고 나중에 취소할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럴 때, 자, 이 번처가 이거를 바로 취소를 못해. 왜 못하냐면 요새는 안 그런데 옛날 같은 경우에 얘가 이제 이걸 취소하게 되면은 남자가 얘랑 이혼해 버리고 얘랑 살아. 매를 내쳐버린다고. 그럼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이제 남편이 벌어준 돈 갖고 살았는데 쫓겨나 버리면은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취소를 못하고 참는 거예요. 쭉 참습니다. 쭉 참다가 언제 남편이 퇴직하고 퇴직금 받으면 그때 취소하는 거지. 그래도 된다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기한 제한이 없는 거예요. 참고 살 삶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거기 15번 보면은 중원을 혼인 취소사 무효가 아니라 취소로 규정하면서 취소 청구권 제척 기간을 정하지 않고 언제든 10년이 지나건 20년이 지나건 취소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참고 사는 여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준 거예요. 합헌. 자, 그럼 취소를 할 때 엄마는 계속 봐주지. 야, 엄마는 난 취소 못하겠어. 그냥 데리고 살라 그래. 난 취소 못하겠어. 할 때 자녀가 컸어요. 자녀가 처음에 이제 5살, 6살이었는데 성인 됐다고 성인. 자녀가 대신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왜 못하게 하냐고. 그건 위헌이지. 14번. 자, 취소 청구권자를 당사자하고 그 부모는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근데 비속을 제외했습니다. 비속은 애들은 가라 뭐 그런 뉘앙스 같은데 애들도 크면 성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속도 취소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제외시키면 위헌되는 겁니다. 그렇게 묶어서 보시면 되겠고요. 16번. 자, 혼인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사람은 이제 전 남편 친생제로 추정을 해줍니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DNA 검사는 바로 나오는데, 그죠? 그래서 위헌됐습니다. 자, 친생 부인에서 넌 내 자식이 아니다. 친생을 부정하는 소예요. 자,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빨리 제기해라. 1년 지나면 못한다. 너무 빠르죠? 아니, 애가 태어나자마자 1년 동안에 자기 자식 아닌 걸 어떻게 알아? 그죠? 바로 모르잖아요. 그래서 위헌 나왔고, 언제부터 2년 동안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래서 이제 애가 점점 커나가면서 뭐 5살, 6살, 10살, 12살 되니까 점점 나랑 달라. 그죠? 그럴 때 이제 사유가 있으면 안 날로부터. 내 자식이 아니구나. 알고 나서부터 2년이면 충분하지. 그럼 합헌됩니다. 자, 인지 청구에서 자, 아빠가 나를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인정해 달라고 그 청구합니다.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이제 사망을 알고 나서 1년 내에 해도 괜찮다 봅니다. 자, 이건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자, 이제 생부가 있고 이제 혼외자가 있는데 인지를 안 해준다고? 그러면 저를 인정해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요. 생부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 할 수 있어요. 언제든 할 수 있고 죽었다면은 죽은 다음부터 1년, 그것도 안 다음부터 1년이니까 기간 충분하죠. 충분합니다. 충분하기 때문에 합헌. 자, 그 다음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에서도 있는데 이것도 안 들고 나서 그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 할 수 있고요. 죽은 다음에 2년이니까 충분하다 봅니다. 자, 친양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부터 24번까지. 자, A하고 B 사이에 갑이 있어요. 그리고 C하고 D는 자녀가 없습니다. 이렇게 입양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입양.
자, 입양 방식이 두 가지가 있죠. 일반 입양이 있고 일반 입양, 친양자 입양이 있어요. 이렇게. 자, 일반 입양은 이제 어떤 입양입니까? 생부모의 친권을 살려두면서 양부모도 친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4명 됩니다. 이게 일반 입양. 근데 친양자 입양은 그 친권자를 이제 소멸시켜 버리고 친자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옵니다. 이거. 그죠? 자, 그럼 이제 그 갑은 요렇게 들어가고 싶어하고 돈이 많거든.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얘는 일로 들어가고 싶어하고 부모는 싫어하겠죠. 그럼 기본권 충돌한단 말이에요. 충돌할 때 부모의 동의를 얻게 하죠. 이게 이제 규범조 해석이에요. 규범조 해석. 그래서 생부모 친권하고 입양돼 들어와 있던 사람의 권리가 충돌할 때 규범조 해석해가지고 만약에 부모가 허락을 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허락 안 하면 그냥 이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로 친권 살아있게 하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이렇게 이제 입양에 들어갈 때 이게 이제 그 혼자 사는 사람 독신자입니다. 독신자. 그럼 독신자 같은 경우는 일반 입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기 생부모가 둘이 있으니까 엄마, 아빠 있죠? 아빠만 있어도 된단 말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친양자로 들어가게 되면은 친권을 끊어버리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부모가 이 사람밖에 없거든. 부모가 얘가 이제 꼬마인데 3살짜리 꼬마인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갈 때부터 엄마가 처음부터 없어. 그럼 얘가 잘못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부가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는 집에만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고 하나가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못 합니다. 그건 합헌이죠. 자, 그런 내용들 쭉 나옵니다. 자, 친양자 될 사람하고 친생 부모 기본권이 충돌합니다. 규범조 해석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결하죠? 22번처럼 동의를 받기 위해서 규범조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번 친양자로 될 사람하고 친양자 입양하려는 사람 간에 모두 기본권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24번 3년 이상 혼인 중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할 수가 있고요. 독신자는 못합니다. 그렇게 해놨죠. 합헌입니다. 3페이지. 자, 보건권. 자, 건강보호권이에요. 자, 항상 이제 헌법의 사회적 기본권은 포괄적 의무고 구체적 개별 의무가 없어요. 네, 급부와 배려까지 요구할 수 있고요. 정책 수립권이 있고, 자, 지역가입자, 지정가입자 차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야, 넌 직장이 있잖아. 보험금 좀 많이 내. 지역가입자는 노인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직장이 없잖아. 보험금 깎아줄게. 다르게 취급해도 평등권 침해가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줄을 먼저 가보세요. 자, 안경사 시력검사 합헌 사건입니다. 자, 이제 그 안과가 있고요. 병원이 있고 이제 안경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그 시력 검사할 때 여기 가서 시력 검사 받아요. 그다음 여기 가서 안경 맞춘다고 이렇게. 그 오래 걸린다 말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절차를 간소화한 겁니다. 간소화하고 바로 이제 안경점에 바로 가죠. 바로 가면 시력 검사도 해주고 안경도 만들어줘요. 그 안경 만드는데 30분도 안 걸린단 말이에요. 금방 만듭니다 이거. 자, 그러니까 이제 누가 안과 회사가 혼설 청구한 거예요. 엄마 그러면서 청구한 거예요. 아니 얘는 의사도 아닌 것이 시력 검사라고 있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국민의 어떤 보건권을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혼설 청구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때 이제 판례가 뭐라 했습니까? 보건권이라는 것은 의료 혜택을 받는 국민에게 보장되는 권리이다. 의료 행위라고 돈을 버는 너의 권리가 아니다. 가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게 그거예요. 그죠? 5번. 자, 국가의 국민보건에 관한 보호 의무를 명시한 그 조항에 보면은 헌법선을 통해서 주장할 수 있는 자는 국가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의료 수혜자, 치료받는 국민의 청구에 이 사람의 치료 못 받을 때 청구하는 거지. 의료 시술자, 의사, 네가 주장할 권리가 아니다. 너는 그런 보건권에 관한 주장권이 없다. 가라. 그래서 이제 판단 안 해버린 거죠. 안 해버린 겁니다. 자, 다음에 저거 이제 국민이 청구한 거에 대해서는 합헌 나왔어요. 합헌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6번. 자, 무면허 일률적 전면 금지 당연히 합헌이죠. 자,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쭉 나오고 오른쪽 국민의 의무입니다. 자, 이제 기본적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납세와 국방의 임무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고 돈 내고 나라를 지키는 게 기본적인 임무고 그다음에 노환이 와도 재교육을 계속 받아줘야 돼요.
자, 나이가 들고 노안이 들고 병이 들어도 지급받. 이게 현대적 기본권이에요. 현대적 기본권. 그래서 납세한 국방의 임무는 권리는 없죠. 의무만 있어요. 근데 이 권리들은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어요. 이렇게. 자, 현대적 의무. 재산권, 교육권, 근로권, 환경권. 자, 그 중에서 이제 전부 다 이제 국민 다 국가 의무 쭉 돼 있는데 환경의 의무는 누구한테? 국가, 국민한테 두 개 다 있죠. 그거 주의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 그 아래 이제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 없네. 자, 다음 페이지. 자, 납세 의무. 자, 세금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세 법정주의예요. 그 세금에 관련된 사항들은 법으로 정해라 이겁니다. 자, 기업번 있고 니은번. 과세 요건 법정주의. 과세 요건, 부과 절차, 징수 절차 전부 다 법으로 다 정해야 돼요. 명령에도 위반하면 안 됩니다. 법으로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다음 페이지. 다음에 아래 쭉 가보시면 자, 1번. 외국인도 국내 재산이 있을 땐 세금 내야 돼요. 그래서 외국에 살 때는 세금 안 내도 되지만 그 우리나라 돈 벌 때 세금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조세 법정주의죠. 법에 정한 바에 따라 세금을 거둬야 됩니다. 근데 그 법이 실효된 없어진 법이라면 그걸 근거로 세금 부과할 수는 없겠죠. 유효한 법을 기초로 세금을 걷어야겠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조세 채권이 다른 채권보다 무조건 우선한다. 그러면 국가를 너무 우선시하는 거잖아요. 위헌. 자, 그 다음에 4번. 자, 상속세법에 보면은 상속재산의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위헌받았습니다. 쭉 가보세요. 상속 개시 전에 증여를 없었던 것으로 보고 증여 가액까지 평가하는 것은 위헌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봐야겠죠. 이렇게. 자, 이제 아버지가 재산이 200억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100억을 기부한 거예요. 기부했습니다. 기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A, B, C, 뭐 A, B 두 명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얘한테도 기부했어. 50억을. 큰아들이야. 큰아들 사랑해. 그래서 50억을 미리 줬어. 미리 줬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이렇게. 그럼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상속을 이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상속하면 100억 기부했죠. 50억 큰아들 줬죠. 그럼 남은 재산 얼마? 50억이죠. 상속 당시 현황에 따른다. 그럼 50억이라고 50억. 50억. 그럼 이제 이거 50억 갖고 얼마 받는 거예요? 25억, 25 이렇게 받죠. 이렇게. 그죠? 그럼 상속권, 재산권 침해가 있는 거예요. 침해가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재산 그 상속 재산 현황을 이제 계산을 할 때 그 돌아가시 전에 기부한 것도 상속 재산에 포함시켜줘요. 그리고 미리 증여한 것도 포함시켜줍니다. 남은 것도 포함시켜요. 그래서 그 전에 준 거 다 포함시켜 갖고 상속 재산 얼마? 200억부터 계산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 맞다 이거지. 그래 맞습니다. 그래서 200억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A가 받을 돈 얼마? 100억. B가 받을 돈 얼마? 100억씩 받는 걸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100원 미리 줬잖아. 예. 줬으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이건 다 못 받죠? 유류분권 받죠. 유류분권. 유류분권 받아야 됩니다. 유류분권 받아야 되니까 다시. 그러니까 이제 상속 당시 남은 건 50억이 남았는데 이거로 재산을 계산하지 말고 그 전에 증여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상속 재산은 200억부터 계산을 시작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맞다 이거예요. 근데 100원 미리 기부했잖아요. 그 효력이 있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절반은 유류분권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50억은 네가 먹어라. 근데 절반 50억은 유류분권 내놔라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얘가 25억 청구할 수 있고요. 얘가 절반 20억 청구해서 50억은 받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냈습니다. 받아냈고 남은 상속재산 100억 남았죠. 이제 100억 남았죠. 100억은 50억 절반씩 가야 되는 거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는 50억 먼저 먹었잖아. 먼저 받았죠. 먼저 받았단 말이에요. 끝. 그럼 남은 50억은 얘가 다 먹는 거예요. 얘가. 그렇게 해서는 이제 75, 70 똑같이 맞춰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그래서 그 상속 개시 당시에 남은 재산으로만 계산하게 되면은 그 전에 증여나 유증했던 거 계산이 안 된다고. 그러면 피해 보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전에 증여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상속 재산으로 계산을 시작해 줘야 올바른 계산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국방의 의무입니다. 자, 국방의 의무. 자, 39조 제2항. 누구든지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자,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죠. 자, 군대를 갔다 옵니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요. 자, 이행 자체가 불이익이지 뭘. 군대 가는 자체가 불이익이야. 그죠? 그거 말고 이행을 마친 다음에 이행을 마친 후에 군대 갔다 왔다는 이유로 받는 불이익. 이거 받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이거를 금지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죠? 자, 그래서 제가요, 군대를 이제 1년 반 갔다 왔더니 좀 바보가 됐습니다. 이 정도 머리를 안 쓰니까 바보가 돼. 이런 건 괜찮은 거예요. 그다음에 군대를 갔다 오는 동안에 그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이건 괜찮은 불이익인 거라고. 국방임을 하다 보면 불이익 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갔다 왔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거, 뭐 취업이 안 된다든가, 너 군대 갔다 왔다며 취업이 안 된다. 그런 불이익 주면 안 되는 거지. 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병력이 나와 있고요. 직접적 병력 형성 의무가 있고 간접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 병력 형성 의무는 이제 현역병들 말하는 거예요. 현역병. 근데 전쟁 나면 뭐 공익이건 남자건 여자건 다 같이 싸워야지. 그건 간접적 병력 형성인데 국민이 다 이제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뒤에 한번 자, 법적 불이익 금지를 말하는 거지 사회성 불이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군대 갔다 오니까 머리가 나빠졌습니다. 나이가 더 먹었습니다. 이런 불이익은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다음 이행하느라 받는 병역 그 자체가 불이익이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 그 아래 자, 실전 1번 군대를 갔다 왔더니 나이를 먹어갖고요 경찰 대표를 못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불이익이야. 그건 이제 합헌. 그다음도 합헌. 그다음도 합헌. 자, 4번 제가 이제 예비군 훈련을 가야 되는데 동원 훈련 가야 됩니다. 군대를 갔다 왔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동원 훈련 자체가 국방 의무예요. 그 자체도. 그래서 이것도 병역 그 자체에 따른 불이익이라서 괜찮다 봅니다. 자, 나머지 합헌들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끝났네. 자, 이제 맨 앞에 총론 펼치시고 그래서 맨 앞에 총론을 펼치라고 했더니 큰애가 막 째려봐. 이렇게 막 흘려봐서 여기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내일 일요일인데 내일은 이제 그 헌법 총론을 이제 오전 오후로 다 끝낼 겁니다. 자, 총론이 몇 페이지예요? 한 90페이지 되죠? 근데 총론은 이제 조금 그 기본권론보다는 이제 핵심적인 고지로 나갈 거라서 모르겠어 얼마나 할지. 그래서 내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오전 강의 4시간 다 하고요. 그다음에 오후 강의는 점심 먹고 예상 목표는 2시간. 근데 안 되면 뭐 4시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6교시 아니면 8교시 고안이 끝날 거예요. 그다음에 내일 못 끝내면 그럼 저녁에 하는 거지 뭐. 그래서 내일 강의 없어 저녁에 하는 거고. 그럼 저녁에 세 타임이라도 못 끝내면 그럼 새벽까지 하는 거예요. 새벽까지 하면 이제 선생님이 피자를 쏩니다. 피자를 쏘면서 피자를 쏘면서 새벽까지 막 새벽 2시, 3시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래도 못 끝나면 그럼 내일 모레 아침까지 하는 거야. 계속 끝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끝장 그 강의입니다. 끝장 끝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토요일이니까 집에 잘 쉬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